임플란트 흰눈이 내리네. 잇몸 뼈 이식 수술의 위험이라. 잇몸 이식하지 마라. 수많은 달림 동화가 있다. 옛날 바닷가에 위치한 왕국에 병든 어린 공주가 있었다. 공주의 소원은 달을 따라달라는 것이다. 왕은 온 나라에 공포를 했다. 달을 떠오는 사람한테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달은 엄지 손톱보다 작아. 엄지 손가락을 들어 손톱이 가려지잖아. 공주 말을 들은 어릿광대가 엄지 손톱만한 동그란 금목걸이를 만들어 주자. 공주는 기뻐서 병이 다 나았다. 하지만 왕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밤이 되면 다시 달이 떠오를 테고, 공주가 자기 목에 걸린 달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자리에 누울 것이 분명이기 때문이다. 왕이 고민에 빠지자 어릿광대가 다시 찾아왔다. 어릿광대가 공주를 만나 물었다. 공주님, 달을 따다 공주님 목에 걸어드렸는데 어떻게 하늘에 또 달이 떴을까요? 공주가 웃으며 대답했다. 바보, 그것도 몰라? 이가 하나 빠지면 또 새가 나잖아. 짐승이 뿔을 이루면 또 새뿔이 나잖아. 꽃을 자르면 또 새 꽃이 돋아나잖아. 달림도 마찬가지야. 치과 의사들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같이 잇몸은 새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잇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대답한다. 치과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 역시 이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잇몸은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임플란트를 하러 치과에 오는 환자에게 의사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임플란트 심는 곳의 잇몸이 너무 약합니다. 단단한 잇몸을 임플란트 주위에 옮겨 심어야 임플란트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약한 잇몸이 있으면 상처가 잘 생기고 염증이 쉽게 생겨서 잇몸이 자주 붓게 되고 피가 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임플란트 나사산이 노출되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잇몸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 주위에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뼈는 두툼한데 잇몸이 너무 약해서 잇몸 이식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를 하러 치과를 찾으면 진찰이 끝난 뒤에 많은 치과 의사가 임플을 하는데 왜 잇몸이 부족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난 환자들은 친절한 의사선생님이라며 고마워한다. 그리고 치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잇몸 이식 수술을 받는다. 사실 이런 설명을 듣고서 하지 않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입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잇몸이 있다. 단단한 잇몸과 단단하지 않은 잇몸. 단단한 잇몸은 입천장과 쪽에 치아 주변에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어서 치과에서는 부착치근이라고 한다. 한편 단단하지 않은 잇몸은 약간 움직임이 있는 잇몸이다. 잇몸 색깔도 약간 다르다. 모두 분홍색이지만 단단한 잇몸은 약간 흰빛이 돌고 연한 잇몸은 더 붉은 빛이 난다. 잇몸 이식 수술은 잔디를 옮겨 심듯이 단단한 잇몸을 옆에서 옮겨 오거나 입천장에 단단한 잇몸을 채취해서 옮겨 심는 수술이다. 이 수술은 대부분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동시에 진행된다. 수술은 잇몸 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잇몸을 절개하고 뼈에서 뼈막을 벗기고 상처를 꺼낸다. 단단한 잇몸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 치과 의사들은 임플란트 주변을 단단한 잇몸이 감싸고 있어야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들의 환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잇몸이 단단해야 칫솔이 닿아도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 둘째는 잇몸이 단단해야 잇몸이 임플란트에 단단하게 붙어서 세균이 침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치태나 치석이 임플란트에 끼어도 잇몸이 단단해야만 이들로부터 임플란트를 보호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단단한 잇몸의 양은 의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에서 4m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단한 잇몸에 대한 치과 의사들의 믿음은 사실 명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심은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면서 잇몸 이식 수술이 단지 환자의 잇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잇몸 이식을 하지 않은 채 임플란트 시술을 해왔다. 벌써 10년 이상 흘렀다. 하지만 내가 시술한 임플란트들은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 모두가 단단한 잇몸을 갖고 있어서 했을까? 그렇지 않다.
잇몸과 임플란트는 내 경험상 큰 관계가 없다. 단단한 잇몸이 꼭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단단한 잇몸이 있는 실험군과 단단한 잇몸이 없는 대조군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확인하는 임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워낙 커서 아주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해야만 한다. 2000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69명의 환자에게 39개 동일한 임플란트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었다. 단단한 잇몸이 있는 곳에는 있고 심고 단단한 잇몸이 없는 곳에도 심었다. 단 잇몸 이식 수술은 단 한 명의 환자에게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들 환자들은 3년 동안 추적한 결과 단단한 잇몸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가 없이 결과는 또 같았다. 단단한 잇몸과 임플란트의 성공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1987년 스웨덴 벤스롬 교수가 실행한 실험도 있다. 26명의 환자가 실험 대상이었는데 모두 단단한 잇몸이 없었다. 이들에게 잇몸 이식을 하지 않은 임플란트를 심은 후 5년 동안 추적 실시했다. 결과는 단단한 잇몸이 없어도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벤스롬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와 기존 논문의 실험 내용을 종합해서 2012년 유수 임플란트 학회에 발표했다. 치아를 상쇄하게 되면 치아를 유지했던 구조물인 잇몸과 잇몸뼈가 어느 정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치아 주변에 있었던 단단한 잇몸부터 없어지는데 소위 잇몸이 주저앉게 되는 것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때 잇몸이 단단한지 연한지는 개의치 않는다. 그런데 유독 임플란트를 하러 치과에 가면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를 심는 부위에 단단한 잇몸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말이다. 단단한 잇몸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발치를 하고 나면 단단한 잇몸이 대부분 없어진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변에 3에서 4mm 정도의 단단한 잇몸을 가질 사람은 거의 없다. 치과 의사들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자신들의 경험상 잇몸 이식을 하지 않고는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들에게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런 여정의 치과 의사들은 임플란트 주위에 단단한 잇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에게 단단한 잇몸이 없더라도 잇몸 절개를 하지 말라고 권한다. 혹시라도 수술 후에 잇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잇몸 이식 수술을 해도 늦지 않다. 나 역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잇몸 이식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가적인 잇몸 이식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연한 잇몸이 쉽게 상처를 입기 때문에 잇몸 이식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의사들도 있다. 하지만 약한 잇몸으로도 상처 없이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구강은 신체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첫 관문이고 잇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의 자극으로부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오랜 세월 동안의 온갖 자극이나 질병을 견디며 단련해 왔기 때문에 약한 잇몸이라도 생각만큼 약하지가 않다. 잇몸 뼈에 대해서 잇몸이 있고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잇몸에 대해서 잇몸이 단단하지 않으면은 잇몸이 단단하지 않아도 임플란트와 잇몸이 처음 만나는 순간 이 임플란트 수술 때이다.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을 치주낭이라고 한다. 이 치주낭이 깊어지면 충치가 생긴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잇몸 이식을 한 경우와 잇몸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는데 잇몸 이식을 한 경우에 치주낭이 더 깊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치주낭 깊이가 임플란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고 결과로 치주낭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임플란트 잇몸병이 더 잘 생기고 잇몸뼈 역시 더 소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잇몸뼈 소실과 잇몸병은 결국 임플란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잇몸을 이식하지 않고 심은 임플란트가 더 건강한 잇몸 상태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